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저번 강에서는 저희가 12주차간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울지에 대해서 함수 구조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처음으로 돌아와서 저희가 변수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동작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포인터까지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와 메모리의 이해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변수에 대한 정의부터 1강에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 변수의 저희가 종류들에 대해서, 그리고 C 언어에서 메모리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메모리의 변수가 어떻게 할당이 되는지를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포인터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저장되어 있는 변수들을 어떻게 좀 더 델리게이트하게 다루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변수는 어떠한 데이터를 메모리 공간에 저장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변수라고 배웠는데요. 이때 저희가 메모리라는 것은 컴퓨터상에 존재하는 메모리들은 이러한 숫자 형태로 메모리마다 주소가 할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칙으로는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30이라는 데이터를 메모리에다 저장을 하겠다. 그러면 이 저장되어 있는 주소, 어디에다가 기록을 해놨는지를 같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수많은 메모리 데이터들을 프로그래머가 일일이 기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등록을 해서 사과 박스의 틀이다 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름을 지정을 해서 그 지정된 이름을 가지고 메모리 공간을 사용하게끔 하는 게 저희가 변수의 역할입니다. 다만 이때 저희가 변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메모리의 주소뿐만 아니라 이 메모리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종류가 어떠한 형태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지를 같이 기록을 해놔야 되고요. 이때 이 데이터가 어떤 종류인지를 나타내는 걸 저희가 자료형이라는 이름으로, 예를 들면 정수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은 int라는 이름으로, 인티저의 약자죠. int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할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과 박스를 A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되, 그렇죠? A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되, 이때 여기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정수형인 경우는 우리가 이 A라는 데이터는 정수형 데이터가 들어간다라고 해서 int A라는 형태로 저희가 변수를 선언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선언되어 있는 자료형의 우리 변수에다가는 저희가 실제로 이런 정수형 데이터, 가령 사과가 3개가 들어있다라는 형태로 저희가 데이터를 대입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변수라는 것은 어떤 관계나 범위 안에서, 관계라는 건 종류가 되겠고요. 범위라는 거는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종류와 크기를 가진 데이터를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에 저장을 할당을 해놓고 저희가 마음대로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형태로 사용하는 걸 저희가 변수라고 하고, 이때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자료형들을 살펴보면 정수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int라는 약어를 사용을 해서 저장을 하고, 실수형, 우리가 소수점이 들어가는 실수형 같은 경우는 플롯이나 혹은 좀 더 큰 더블과 같은 형태로 저희가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언어에는 스트링이라는 이제 문자열을 따로 저장하는 자료형이 있지만, 저희가 C 언어에서는 문자를 저장하는 캐릭터 혹은 이 캐릭터를 여러 개 배열로 저장을 하는 문자열 등의 여러 가지 형식이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테이블에서는 C 언어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자료형의 메모리의 크기와 종류에 대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항목들부터 좀 살펴보면 저희가 정수, 음수를 포함해서 양수까지 그리고 소수점이 아닌 우리가 1, 2, 3, 4와 같이 딱 떨어지는 숫자들을 저장하는 자료형을 int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때 자료형을 기억을 할 때 반드시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 항목이 메모리에 저장되는 사이즈예요. 그래서 우리가 1바이트라는 메모리 공간은 8비트로 이루어진 공간이고 우리가 1비트는 0과 1로 이루어진 메모리 공간이죠. 그래서 1바이트라는 거는 8개의 비트가 나열이 되어 있는 자료 공간을 얘기를 하고요. 이때 각각의 비트에는 0 또는 1과 같은 데이터들이 이렇게 저장이 될 수가 있고 이걸 우리가 이진수 형태로 해석을 해보면 이걸 우리가 10진수 데이터로 나타냈을 때 우리가 6이라는 데이터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int라는 것은 이러한 바이트가 4개 묶여 있는 것으로 이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먼저 우리가 2의 8비트는 1바이트의 크기이고요. 그러면 4바이트 같은 경우는 8의 곱하기 4한 2의 32비트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 숫자가 약 42억가량 됩니다. 다만 이것을 저희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양쪽으로 나눠서 써야 되기 때문에 얘를 다시 나누기 2를 한 값인 약 플러스 21억부터 마이너스 21억까지의 범위를 저희는 정수 데이터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게 C 언어의 기본 자료형이라고 지금 여기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모든 C 언어의 int형은 4바이트 크기냐? 그게 아니고요. 다른 자료형에 비해 int라는 거는 굉장히 특이한 자료형인데 메모리 크기의 기본을 결정을 하는 게 int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환경에서 우리가 PC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메모리 크기는 4바이트가 되고요. 요즘 아두이노와 같은 인베디드 키트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int의 자료형 크기가 2바이트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int라는 것은 이렇게 저희가 PC, 특히 여기에서는 윈도우를 기준으로 4바이트 크기를 가지고 있는 메모리 주소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수 같은 경우는 할당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보면 5가지로 지금 분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프로그램에서 전체에서 사용하는 전역 변수 혹은 우리가 이거를 글로벌 변수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함수 내에서만 사용을 하는 특정 구역 내에서만 사용하는 지역 변수 우리가 로컬 변수라고 부르는 변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변하지 않는 정적으로 정해져 있고 동적과 반대말이죠. 동적은 움직인다. 정적은 가만히 있는다. 변하지 않는 변수라는 의미에서 스태틱 변수의 정적 변수. 그리고 외부에 있는 변수를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데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변수를 가져와서 사용하는 익스턴 변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CPU의 레지스트리 영역에 있는 지금까지는 이런 영역들은 전부 다 우리가 컴퓨터에 있는 램 영역에서 구동되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닌 CPU에 있는 고유 레지스터에 있는 영역, 조금 더 램보다 성능이 빠르지만 크기는 작은 이 레지스터의 변수를 이용하는 걸 저희가 레지스터 변수라고 합니다. 자, 앞서 살펴본 변수 중에 저희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했던 변수는 글로벌 전역 변수와 로컬 지역 변수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이 두 변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가 이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 범위와 그리고 이 변수가 만들어지는 생성 시간과 그리고 이 변수의 수명을 결정하는 생존 시간으로 저희가 구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왼쪽 예제에서 저희가 살펴보면요. 자, 먼저 메인 함수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 저희가 만든 my function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그리고 그 외부에 우리가 int a라는 전역 변수가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전역 변수랑 지역 변수를 나누는 가장 첫 번째는 이 가로 안에 있는 블록 안에 있는 변수를 우리가 지역 변수, 그죠? 메인이라는 블록 안에 있는 int a는 지역 변수, if 구문이라는 if 안에 있는 지역 변수, 이렇게 지역 변수들, 그 이외의 변수들, 그룹 밖에 있는 이런 변수들을 저희가 전역 변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역 변수 같은 경우는 변수를 선언하는 순간부터 사용을 할 수가 있고, A라는 전역 변수는 블록이 존재를 하지 않으니까 프로그램이 종료하는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저희가 어디서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소문자로 되어 있어서 블록 안에 있는 이러한 지역 변수들, 로컬 변수들 같은 경우는 수명이 선언될 때부터 시작을 해서 블록이 끝날 때 종료가 돼요. 그래서 이 소문자 A 같은 경우는 my function이라는 거에서 생성이 되지만 my function이 끝나는 순간 그 다른 함수들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만 사용한다고 해서 저희가 지역 변수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 선언되는 전역 변수들은 프로그램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종료 때까지 사용이 되고 메모리를 항상 차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할 때 전역 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용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의 메모리 영역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이 사용을 최소화해서 메모리를 최소한 적게 잡아먹게끔 저희가 프로그램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대부분의 변수들은 지역 변수를 사용하도록 저희가 예제들을 구성을 했고요. 이렇게 블록 내부에 있는 변수를 저희가 지역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이 블럭이 호출이 되면, 함수가 호출이 되면 할당이 됐다가 함수가 끝날 때 같이 메모리 공간에서 사라지는, 어찌 보면 이제 유동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변수를 저희가 지역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가 근데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전역 변수 a는 10이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놨는데 내부에 지역 변수 int a라는 변수를 또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항상 우선순위가 해당 블록 안에 있는 지역 변수가 우선순위를 가져요. 그래서 이때 사용한 a 같은 경우는 10이라는 값이 아닌 내부에서 사용한 지역 변수 값이 들어간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수들은 메모리 공간에 저장이 되어 있고, 우리는 이 메모리 공간 안에 저장되어 있는 변수들을 끄집어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들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공간이 막 섞여 있는 것보다는 조금 구분되어 있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메모리 영역을 조금 로우하게 살펴보면 프로그램의 코드가 저장되는,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들이 저장되는 코드 영역,
그리고 전역 변수와 정적 변수가 따로 저장되는 데이터 영역, 그리고 지역 변수와 매개 변수, 매개 변수라는 건 우리가 함수 인자를 얘기를 하죠. 이게 저장되는 스택이라는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직 사용을 못 해보실 수도 있는데 동적으로 할당되는 힙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뒤에 챕터에서 다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표로서 살펴보면 저희가 코드 영역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코드가 들어가 있고, 데이터 영역 같은 경우는 전역 변수와 스태틱 변수, 그래서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생성이 되고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소멸되고, 스택 영역 같은 경우는 지역 변수들이 할당이 되는데 얘는 함수, 해당 블록이 호출될 때 생성이 되고 블록이 종료될 때 같이 해제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 같은 경우는 이미 프로그램 짤 때 정해져 있어요. 코드 영역에가 어떻게 순서대로 동작을 하라고. 힙 영역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동적으로 우리가 원할 때 프로그램에서 언제든지 할당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 지역 변수나 전역 변수와 다른 점은 크기를 조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mrlog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할당을 할 수 있고 free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저희가 해제를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호출은 스택 프레임이라는 걸 기준으로 저희가 호출이 되는데요. 밑에서부터 순서대로 호출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음 그림에서 한번 살펴보죠. 먼저 저희가 펑션 1이라는 오른쪽에 있는 이런 코드에서 펑션 1 그리고 1에서 펑션 2를 호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먼저 메인 함수에서 펑션 1을 호출을 하게 되면 펑션 1에 있는 매개 변수부터 순서대로 밑에서부터 매개 변수 값 들어오고 뭐 코드가 여기 사이에 들어오고 그리고 반환 주소 값, 그다음 뭐 지역 변수 이런 순으로 호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펑션 1이 메인이 펑션 1으로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되면 순서대로 밑에서부터 이렇게 쌓였다가 펑션 2가 호출이 되면 또 같이 이렇게 호출이 됐다가 호출 과정을 밑에서부터 쌓이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종료가 되면 위에서부터 하나씩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메인 함수까지 스택 프레임에서 전부 사라지면 이때를 우리가 프로그램의 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저희가 리포, 후입 선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예제에서 저희가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함수를 한번 쭉 살펴보면요. 먼저 우리가 프로그램은 메인 함수에서 시작을 해서 메인 함수에 있는 지역 변수 a, b를 할당을 하고 최대 공약수를 프린트하겠습니다 라는 함수를 호출한 다음에 a와 b 값을 scanf로 받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printf로 저희가 두 수의 최대 공약수는 뭐입니다 라고 호출을 해줄 때 이때 반환값을 gdc ab라는 값을 이용해서 호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gdc가 프레임 스택이 넘어가서 스택에는 다시 a와 b에서 받았던 값들이 전달인자로 할당이 되게 되고 다음 z는 1 화일문 동작을 하다가 리턴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다시 메모리가 순서대로 이렇게 거꾸로 메모리에서 해제가 되게 됩니다. 다만 저희가 스택을 다룰 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메모리라는 것은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스택이 무한정 쌓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한정 쌓이다가 보면은 스택 오버플로우해서 우리가 에러 메시지가 발생을 하면서 주로 뭐 메모리 영역이 부족합니다 이런 에러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호출할 때는 무한정으로 함수가 호출되게끔은 우리가 흔히
재귀 함수라는 걸 이용해서 내 함수가 나를 다시 참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호출을 하게 되면 스택이 계속 쌓이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래밍 방식은 피하는 게 좋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포인터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래 변수라는 것은 주소와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반 변수는 이 주소값에 있는 데이터를 다루는 거라고 하면 포인터라는 것은 주소 자체를 다루는 게 저희가 포인터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변수는 값을 가지고 있고 포인터는 주소를 갖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포인터를 이용을 하면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냐면 원래는 저희가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데이터가 완전히 복사돼서 복사본을 수정한다고 해도 이게 원본에 영향을 미치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흔히 바로가기라고 하는 형태로 파일을 참조를 하게 되면 바로가기 파일을 바꾸게 되면 원본 파일이 바뀌게 되죠. 왜? 바로가기는 얘를 원본을 단지 불러다 실행하고 있을 뿐이니까 포인터의 원리랑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int a라는 변수가 101이라는 주소에 저희가 5라는 데이터를 넣어놨다고 했을 때 우리가 b라는 변수를 따로 선언을 했고 그래서 이 b라는 변수는 104라는 주소값을 갖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b에다가 a를 할당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 변수는 값을 다룬다고 했죠. 그래서 a에 있는 값인 5가 b라는 변수의 값이 복사가 돼요.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변수를 다루는 방법이고요. 혹은 우리가 b에 10이라는 값을 넣으면 바로 b가 존재하는 104에 10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깊은 복사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포인터를 이용하는 방법을 보면요. 먼저 101이라는 주소에 똑같이 5라는 데이터가 들어와 있고 b라는 int의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걸 포인터라고 표현을 하죠. 정확히는 포인터 변수라고 표현을 해주는 게 좀 더 좋겠고요. 그래서 b라는 포인터 변수가 있는데 얘는 값이 아닌 주소를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b는 a 형태꼴로 쓰면 a는 값이기 때문에 포인터 변수인 b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의 주소값인 102를 추출해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때 사용하는 기호가 %라는 기호예요. 저희가 and로 많이 사용하는 기호죠. 그래서 일반적인 변수 앞에다가 %를 부르면 얘는 a인데 a의 %는 101이라는 주소가 자체가 돼요. 그래서 a의 주소를 추출을 해서 이것을 우리가 b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고요. 이 저장된 값을 우리가 b는 10이라고 하면 b에다가 10이라는 주소를 넣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는 저희가 잘 사용하진 않고 다시 요 b라는 포인터 주소에다가 별표를 C를 붙여서 포인터 b에 10이라는 값을 대입을 하게 되면 이 의미는 10, 101이라는 주소가 가리키고 있는 값에다가 10이라는 값을 넣어라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포인터 변수를 사용을 하면 원래 저장되어 있던 A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바로가기를 수정하듯이 이렇게
원본 데이터를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게 포인터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변수의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어떤 변수를 역참조하는 것을 역참조라고 하고요. 우리가 간접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원래 저장되어 있던 주소의 값 영역에다가 저희가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포인터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복잡하게 사용하는 포인터는 주로 저희가 함수하고 함수 사이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포인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함수 내부에 있는 변수 같은 경우는 블록이 끝나면 수명이 다 하는데, 외부에서 포인터로 받은 것들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함수가 종료해도 수명이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포인터를 이용을 해서 값을, 외부에 있는 값을 넣었다가 다시 빼서 사용을 할 때 저희가 포인터 변수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과 같이 어떤 x와 y라는 두 값을 바꾸는, x에는 1, y는 2라는 값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를 임시로 템프에 저장을 해두고 다시 y 값을 x에 넣은 다음 임시 저장한 2를 y에다 다시 꺼내서 사용을 하면 x와 y가 바뀌게 되겠죠. 저희가 이거를 함수를 사용을 하되 포인터를 사용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값이 바뀌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변수 같은 경우는 1과 2를 전달을 받아봤자 이 매개 변수도 함수 호출이 끝나면 수명이 종료가 돼요. 다만 맨 오른쪽처럼 포인터로 x, y를 전달을 받게 되면 이 내부에서는 내부에 선언된 변수 값이 바뀌는 게 아니라 외부에 선언되어 있는 x, y 값이 바뀌기 때문에 1과 2의 값이 이렇게 수합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포인터와 변수, 그리고 변수가 메모리상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포인터를 어떻게 좀 더 잘 사용을 해서 좋은 함수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